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세팅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보니까 화면이 기본 디폴트로는 약간 검정 네이비색 정도로 이제 바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 모눈이 쳐 있고,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작업하기에 눈이 편하고 좀 좋은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까만 화면보다는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 그린 것처럼 흰색 화면에 까만색 선으로 칠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 그리고 이것도 미리 한번 뭐 해봅시다. 이 펑션 탭들을 보면 이거는 화면에 어떤 특정한 스크린상에 어떤 특정한 기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토글 온 오프죠. 그래서 맨 왼쪽을 보면 이제 여기 이게 그리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딱 챘겠지만 클릭을 하면 그리드가 사라지고요. 클릭을 다시 하면은 다시 그리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로운 곡선이나 이런 거 그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드가 더 불편할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고 좌표 개념으로 어떤 걸 한다라고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우리 분야보다는 기계나 이런 굉장히 세밀한 디자인을 하는 분야들이 있죠. 그런 쪽에선 그리드를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걸 끄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흰색으로 하고 우리가 그리는 색은 까만색 선이 되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뷰로 들어가서 뷰에 인터페이스 정도로 들어가면 이제 아마 그 메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옵션이 쭉 있고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옵션들이 쭉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컬러를 클릭해 보면은 지금 현재 네가 쓰고 있는 컬러는 이런 것들이다. 바탕화면은 이렇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커서라든가 선이 어떤 색으로 그려지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컬러 바탕이 되는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준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어떤 모든 오브젝트나 커서의 색들도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어플라이를 해주고 OK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폴리라인이니 뭐니 그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도화지에 가까운 그림, 도화지 위에 검은색 선으로 그리는 그림과 같은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하려다가 잠깐 지나갔던 건데, 뒤에 이제 오스냅을 배우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를 그리는데 우리가 한번 극좌표도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의 선이 있으면 그 선의 길이하고, 그 선의 길이 L하고 그 선이 X축 플러스랑 이루는 각도 요 알파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좌표를 우리가 찍어주는 방식은 요렇게 타이핑하면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상대 좌표, 절대 좌표 개념으로 그냥 그리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주로 뭐랄까 사방으로 이렇게 대칭하는 도형들 또는 회전체 양식의 도형들, 이런 것들은 극좌표를 써야 되는 것들이 훨씬 쉬울 때가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요런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 정오각형이면 여러분 일단은 바닥의 한 변의 길이는 500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선을 그린다는 게 이게 이제 어렵죠. 바닥선을 그리는 건 큰 문제 없는데 요런 선을 그리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 얘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찍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점의 상대 좌표 x1, y1이 어디냐는 거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사인, 코사인 뭐 해가지고 막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결과를 넣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칭인,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사방으로 레이디얼 패턴인 이런 형태의 도형 같은 경우는 극좌표를 쓰면 훨씬 더 편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각도가 72도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에 나오는 도형의 이제 법칙에서, 다각형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요게 내각이고 이게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외곽이 72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거 요 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X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치면은 요 알파는 그때는 또다시 144, 말하자면 72도 곱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선과 같은 경우는 X축 플러스 방향에서부터 이만큼 하면은 216도가 되죠. 일단은 폴리라인을 치고요. 폴리라인 치고 밑바닥 선은 그냥 별거 없죠. 골뱅이 500,0을 치면 되겠죠. 자, 여기는 그냥 상대좌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극좌표를 쓰겠습니다. 골뱅이 치시고요. 500, 그 다음에 부등호 표시 아까 얘기했지만 72도,
부등호를 치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각도로 얘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2만 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골뱅이 500만 키메리고 각도는 144도다. 144도.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500, 이번에는 216도. 자, 마지막으로 이 다각형을 닫을 때는 굳이 이 좌표를 입력해 줄 필요가 없죠. 그냥 클로저 C를 치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그 다각형을 닫아준다. 여러분 앞에 배웠던 간단한 팁이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정오각형을 그릴 수가 있었더란 얘기예요. 정오각형.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극좌표를 이용하면 어떤 정다각형들 있죠. 뭐 팔각형, 구각형, 뭐 12각형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다 그릴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해볼 작업은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별 모양을 한번 그려봅시다. 별 모양. 근데 별 모양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대충 그리는 별 모양은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서로 각도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같지가 않고 막 삐뚤삐뚤한 것들이죠. 그래서 정식의 별 모양을 그리려면 사실은 요 어떻게 됩니까? 요 오각형 안에 딱 맞춰서 그려야 돼요. 원래는. 그렇겠죠? 자, 요렇게 정오각형의 별을 그리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자, 폴리라인을 그려요. 피해를 치고 선을 그으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알아서 모서리나 요 모서리나 끝점을 알아서 지가 찾아주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찍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서리라든가 어떤 특정한 끝점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럴 때 막 손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어느 정도 근처에 가다 보면 철컹 들어붙더란 얘기야. 그 기능을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오스냅.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 펑셔널 탭 중에서 찾을 수가 있는 기능인데 다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기능이 불필요한 때가 있어요. 불필요한 걸 떠나서 이 기능이 없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나는 자, 이런 선 옆에 요 선에서 시작하는 다른 선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요 옆에 있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자꾸 철컹철컹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스냅의 부작용이죠. 그럴 경우는 오스냅을 여러분들이 꺼주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스냅이라는 것들은 뭐냐? 자, 정의를 하자고 그러면 어떤 도형의 끝점이라든가 중심점이라든가 모서리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점들이 있어요. 그 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들이야. 그래서 편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쓸모가 없을 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 조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밑에 아까 펑셔널 탭을 쭉 찾다 보면은 그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설명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오스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야. 여기 보면은 자, 오스냅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돼 있고 오스냅 F3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기능이 바로 펑셔널 탭이라는 거예요. 오스냅에 대한. 그래서 친절하게 오스냅을 켜고 끄기 위한 핫키가 뭔지도 알려주고 있죠. 뒤에 보면 F3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 PL을 한번 다시 한번 쳐봅시다. PL 치고 자, 근처에 가면 딱 들러붙죠. 근데 안 들러붙게 하고 싶으면은 F3를 쳐. 그러면 이 펑셔널 탭 중에 F3가 이미 꺼져 있죠. 아까 했던 그리드 탭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들러붙는 현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근처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요런 선을 그리더라도 두 개 사이엔 엄연한 간격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F3를 다시 켜서 여러분들이 폴리라인을 그린다. 근처를 가면 그냥 알아서 지가 붙어. 이렇게 그냥 근처를 가면 알아서 붙어버려요. 자, 그럼 하는 김에 오스냅 기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오토캐드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스냅 기능을 조정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오스냅을 명령문으로 해서 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오스냅이라고 쳐보십시오. OSNAP 치면은
팝업 윈도우가 딱 뜨는데 여기 보면은 오스냅에 대한 옵션들이 이미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냅 모드스라고 나오는데 엔드 포인트를 찍어준다. 자,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가 일부러 찾아주는 특징적인 점들이에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라고 그러면은 한 오브젝트가 끝나는 선의 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모서리도 엔드 포인트에 쳐줘요. 엣지이기도 하면서 엔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찾아주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선분의 중간 지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중간 지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서 이분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한번 여기 클릭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는 중심이란 얘기인데, 미드는 한 선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센터는 어떤 원체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옆에 보면 요 아이콘은 동그라미야. 일단 요것도 그냥 체크를 해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엔터섹션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땐 크게 필요는 없고 일단 지울까요? 익스텐션 이런 것들은 한 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선이 연장되는 그 선을 이제 우리가 그리진 않았지만 연장되는 선상에 있는 요 어떤 점들을 찾아주는 건데 요게 최근에 새로 생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가상선을 긋고 가선을 긋고 그 위에 작업한다라고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복잡하니까 다 켜놓으면 좋을 것 같죠? 다 켜놓으면 근데 서로 간에 간섭이 돼가지고 너무 정신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켜놓는 게 좋은데 이 익스텐션은 일단 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nearest 이것도 이제 필요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어떤 선이나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 알아서 걔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점이든 간에 제일 가까운 점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들이 서로 간에 간섭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우리는 일단 맨 위에 있는 세 개, 그 다음에 인터섹션도 일단 넣어줍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은 요 네 개만, 별다른 어떤 일이 없는 경우에는 요 네 개만 켜놓고 하는 걸로 오케이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 PL을 치고 이제는 한번 미드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의 끝점은 네모로 잡혀요. 이렇게 끝점은 네모로 잡힙니다. 엔드 포인트죠. 근데 중심 미드 포인트를 가까이 가면은 삼각형으로 해서 딱 잡히죠. 그렇죠? 대충 이 정도만 가도 알아 딱 잡히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 요거는 한 선분의 중심 가운데 점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센트럴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원을 먼저 하나 그려야 되겠죠. 서클을 쳐서 원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폴릴 라인을 쳐서 쭉 가까이 와봐요. 그리고 원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동그란 점이 이렇게 생겨버렸죠. 원 근처만 가까이 와도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이 정도만 와도 벌써 생겨버리죠.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세요. 알아서 중심으로부터 선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양쪽으로. 뭡니까? 센트럴 포인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어떤 특징적인 점은 오스냅의 기능을 통해서 찾아줄 수 있다. 근데 필요 없다 라고 생각되면 F3를 눌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 우리가 아무리 접근해도 뭐 아이콘이 안 생기죠. 이렇게 끈 상태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울 편집 명령은 다 이동과 복사랑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동, 복사. 이건 여러분 다른 어떤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에도 이제 동등하게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쉽게 알 거예요. 카피하면 복제를 하는 것이고요. move라고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것인데 사실은 해보면 알겠지만 둘 사이의 차이라는 것들이 극히 단순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도넛 같이 생긴 오브젝트를 마련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일단은 카피를 한번 해봅시다. 카피는 아마 CO만 쳐도 될 거예요. CO가 핫키입니다. 자, 치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드래그 다운해서 하면 이제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선택이 끝났죠. 끝나고 그러면 이제 카피가 셀렉티드 됐다. 그러면 엔터를 칩니다. 그럼 카피 명령이 그대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도형을 어디에다 카피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안 정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미완의 명령문인 경우에는 밑에 여러 개의 옵션에 대해서 컴퓨터가 명령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베이스 포인트나 아니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갖다가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자, 베이스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 도형이 옮겨질 때 처음에 기점에서 다른 기점으로 옮겨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옮기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럼 우리는 이 기점을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 중심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점, 원 근처에 가니까 알아서 중심점이 택해졌죠. 거길 딱 찍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가상의 카피 오브젝트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커서 근처로. 그래서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카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형태들이 가상적으로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쉽죠. 그 다음에 갔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옮겨지는 점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점이 하나가 생겨요. 근데 자, 카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멀티플 카피입니다.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할 것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카피하면요, 그 카피 명령이 기본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이게 카피예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군데다 순식간에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겠죠. move 또는 M만 쳐도 됩니다. 치고 역시 처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역시 가운데 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똑같죠?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카피랑 다른 게 없어요. 다만 그런데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이동되고 처음에 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카피랑 무브의 차이는 뭐냐? 여러 번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 번만 하느냐, 그리고 하고 나면 처음에 오브젝트가 사라지느냐 남아있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를 한 다음에 처음 거를 지워버리면은 무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브보다는 카피를 쓰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 위치에 있는 건 그냥 지워버리면 돼버리니까 무브를 꼭 쓸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피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어쨌든 카피나 무브는 동일한 한 페어, 한 쌍의 명령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